아 이게 뭐라고? 나 오늘 아까 테레비 앞에 계속 앉아 있었잖아 이것 때문에. 전 방송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오늘 거기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같이 거였는데 해야지. 제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표결 쪼시느라고 집에서 테레비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거든. 서정욱 변호사가 3연속 출연했잖아요. 그 채널에. 그러니까 정욱이 형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네. 봤지. 야 근데 우리가 사실 불과 전주까지만 해도 네. 형이나 나나 원래는 당연히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재명 대표 단식하면서 또 그렇죠. 이게 또 빠그라지겠네라고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석이 틀리지 않았던 게요. 그 어제 그 페이스북에 그 눈물 어린 부결 호소. 그게 기력이 쩔어. 어제 그걸 언제 써? 그 어마어마하더만. 미리 써놨겠지.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면요. 보세요. 오늘 2표 차이예요. 그렇지. 2표만 안 나왔어도 부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 이거는 스트라이크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딱 그 선에 걸리는 스트라이크. 고우성 마무리 아까 얘기했죠. 고우성 마무리. 얘기하지 마. 아니 뭐 우리가 또 어쨌건 아직까지 뭐 안 드신다는데 우리가 막 허허 웃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지. 근데 어쨌건 오늘 가결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단식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판사 안 만나려는 방법, 신종 방법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그랬던 게 처음에 우리가 단식할 때 이게 뭐지 그랬잖아. 우리 둘 다 동시에 이게 뭐 단식을 할 게 없는데.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에서 소환 청구하고 나와라 한 다음에 단식 시작한 거거든. 그 다음 날 했잖아. 그게 사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이화영 때부터 문제가 생긴 그렇지. 거야. 거기서부터 그 전까지는 바꿨어?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6월달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멋진 남자가 됐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본회의가 열리는 거 할 때 불체포 특권 여부가 문제되지. 그 회기가 아닐 때는 똑같잖아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글을 어제 다 읽어보니까 나는 비회기 중에만 포기한 거야 이걸로 읽히더라고. 진짜 비겁한. 제가 세봤어요. 지금 9월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올해 비회기 기간이 며칠이었는 것 같아? 41일이에요. 지금 9월인데 1월에 2일, 그다음에 2, 3, 4월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지. 5월이 5월 31일 하루 빠지고, 6월 또 다 그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름에는 원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거가 다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 방탄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분석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변호사들끼리 이 단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북 송금은 못 피한다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대북 송금은 내가 방법이 없다. 그걸로 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자기는 말은 뱉어놨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다 말은 뱉어놨잖아. 뱉어놨죠. 어떡하지? 눕자. 사실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그 양반을 뭐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누웠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자기는 또 그래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 단식을 하면서 막 갔잖아. 근데 그때 딱 느낌이 뭐냐면 그 약간 간보로 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를 나도 이제 검찰 측에서 좀 들었는데 그 당일날 한번 뭐 첫날 갔잖아. 같이. 뭐 좀 봤다가 갑자기 날이 안 하고 간 거. 안 하고 간 날. 그날 그냥 딱 우리 표현하면 좆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빡세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조서를 보고. 그렇지. 아니 보고를 17번 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쨌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도 안 받아준 상황이지. 일단 문서상으로 증거는 있지. 그리고 본인이 평화부지사 만들었잖아 처음으로. 그렇지. 근데 갑자기 평화부지사 관련된 일만 전개를 아무것도 몰라.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변호사잖아. 그래서 더 강하게 눕자. 더 강하게 누운 거예요. 자꾸 누웠다 그러면 또 나도 생각나잖아. 눕기태 생각나잖아. 그러다가 이제 원래 여기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내 느낌엔 어제 가결해달라. 바로 그거야. 나는 당당하니 가결해달라. 그리고 누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국민의힘이 좆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결이 되고 만약에 영장이 안 나와.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야 그러면 끝나요. 그렇지. 그게 제일 무서웠어. 진짜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쫄렸던 것 같아. 그게 뭐한 짓이야. 너무 쫄렸어. 그러니까 너무 쫄려서
사실 어제 이게 뭐지 그러지 않았어요, 형도? 아니 모든 패널이 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가결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다 그랬어요. 민주당 쪽이 그랬고 저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할 걸요. 그랬거든. 아 그래서 난 어제 딱 그걸 보고 와 이재명 대표가 내 예상이 맞구나. 진짜 이번엔 쫄리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순간 꼬린이구나. 우리 용어로 꼬린이라 그래요. 꼬린이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 골 들어가니까 그거네. 골 들어가기 전에 이 팔로 막은 그렇지. 수아레스 옛날에 가나랑 우루과이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진심으로 아 이건 무조건 꼬린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성적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형 얘기처럼 가결해달라 하면은 멋있잖아. 일단 그냥 뭐 멋있지. 잘 모르는 뭐 저 분들 입장에서는 멋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야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부결해달라. 그래서요 저 같으면요 자 꼬린이 확실해 가면은 영장이 쳐지는 거 맞는데 내가 단식까지 했어.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왕 그렇게 죽을 거 멋있게 죽자. 그래서 가결해달라서 가결해서 가서 영장 받아.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아니 오히려 가결해달라 그러면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됐을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었거든. 그 생각을 못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릇이에요. 떨렸다니까. 그릇이라고. 완전 떨렸어. 그릇이야 그릇. 그릇으로 봐요. 저는 그릇으로. 형의 그릇론 항상 나오는. 이게 죄송하지만 또 해 지금. 사또란 말이에요. 사또가 지금 임금이 되려고 그러니까. 사또가 지금 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안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조순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벌써 동시 시청자 수가 1,30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우리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근데 오늘 아까 영장실심사 할 때 한동훈 장관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 그냥 분위기가 더 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항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쉴드를 찢다는 얘기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근데 오늘 제일 많이 소리 질렀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증거 얘기할 때. 네, 증거 얘기하려고 맞아. 아니 방송 이거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안 들려 막. 앞에 양의원 형은 내가 그렇지. 보니까 뭐 확성기를 달고 뭐 목에 막 와! 옆에 누군지 모르는데 마스크한 의원은 그냥 하고 있던데 듣기 싫어가지고 힘들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대서 사실 오늘 결국 한동훈 장관이 증거관계 설명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 뭐 하다 말았잖아요. 아니 또 시작하는데 와! 또 말하고 와! 하니까 그걸 자꾸 피해 사실 공표라 그러던데 오늘 김지표 의장도 그러더라고. 예, 김지표 잘못 그게 뭐 수사관만 해당하는 거라며요.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그렇지. 수사 다 끝났는데 무슨 피의사실 공표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선 피의사실 공표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코미디예요. 국회의장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는 국회의장께서도 너무 이게 막 하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든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신 거야. 그냥 아는데 그 말씀하셨다. 근데 김진표 의장 서울법대인데 그거 모르시네. 아, 그게 오래됐잖아. 지금 그런가? 이제 정치 오래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할 때 제일 소리를 질러대는 걸 보면 저희 증거가 사람들 대중들 국민들한테 백현동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뭐가 있습니다. 뭐 하면 증거 있네. 그럼 피곤해지거든. 근데 나는 그 영향이 되게 크다고 봐요. 뭐 어차피 서면으로 내기로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그건 뭐 보도가 될 테니까. 또 거기서 한동훈 장관 나오면 많이 보거든 텔레비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방송 가서 하면 되죠. 우리 다음 주에 또 추석이라 우리 못하네. 아니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럼 저희 단식 중단해야 되는 건가? 강제 중단? 더 이상 단식을 할 명분이 없잖아요. 판사 안 만나 그러는데 판사랑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까지 굶은 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요. 최대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 오늘 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 그렇죠. 더 뒤로 안 밀리고 더 굶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알 건 아니야 이제 본인 알려줬겠지. 알죠. 지금 연락 지금 난리도 아닐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검찰 쪽에서는 사실 가결보단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분위기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 검찰에서는. 어, 뭐 근데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결돼서 되게 이제 앞으로 며칠 또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그건 할수 고생이라는 있지. 건 이미 증거랑 이런 거 다 있고 일을 영장 해야 된다는 실질심사에 거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들리는 저의 소식통에 의하면 증거 너무 많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위증교사 있죠. 네. 위증교사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일반인 100% 고소기래요. 형 위증교사는 대충 아시잖아요. 예, 뭐 저 PD 사칭, 저 검사 사칭, 검사 사칭 그거랑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제일 안 좋아하는 거. 물론 일단 뭐 죄질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범죄 사실 입증 당연히 중요한데 위증에 관련된 거, 무고에 관련된 거, 아 무고가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요거를 제일 싫어해. 그거를 하면 무조건 콜이냐 보통.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형 위증 교사는 얼마나 센 거냐면 그때 그 위증 교사를 안 했고 이재명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이재명은 도지사에서 끝이에요. 그렇지. 그 재판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선거법 때 그 성남시장 하려고 할 때 얘기잖아요. 그렇지. 2010년인가 뭐 그때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번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본인의 경기도지사가 떨어지대 만에 대선을 나가대 만에 할 때 결국 대법원에 살았잖아.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 전에 이미 그렇지.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달라고 했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가는데 그때 내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 KBS하고 그때 당 돌아가신 거 시장하고 그거 해가지고 날 나쁜 놈 만든 거였잖아. 그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아니, 결정적이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그렇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검찰이 이걸 확보했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 그게 재밌지. 응. 그 사람이랑 김인섭이랑 백현동을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또 돈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걸 같이 하는 걸 알아야 이재명이 전화해서 그 해달라고 하지. 그럼 백현동도 풀리네. 그렇지. 이게 김인섭하고 같이 뭘 하기로 했어. 오늘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 잠깐 했어 앞에. 그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그걸 하다 이제 영장 청구 이제 이 사람은 영장 아예 단독으로 치려고 그랬거든. 영장 친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가 된 거야.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백현동하고 대북송금만 있었잖아. 난데없이 위증교사는 뭐야? 그러니까 뭐 별건 수사다 뭐 위자 뭐 그런 아니야 별건 수사. 거기서 해서 하나가 혐의가 추가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경기도지사 날아갈 뻔한 것을 본인이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던 걸로 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게 이 워딩이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이 있더라고. 대화는 이 워딩이 있어. 그래서 그거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더라고 보통 검사들이.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백현동과 뭐 당연히 그거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백현동 열쇠가 하나 또 열려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영장 청구 관련해서는 판사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그렇지.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기 스틸마스터님, 백변님 궁금해서요. 법무부 장관 설명을 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항의하죠? 이재정, 김남국 다 법조인인데 그냥 항의를 위한 항의인 건지 법무부 장관 설명 정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 영장 발부돼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을 못하면 어떡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사 끝났잖아요. 수사 끝난 거기 때문에 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은 맞는데 피고 직전이니까 피의 사실은 맞는데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한 사람도 아니고 검사가 아니잖아 지금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뭐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면 법무부 장관이 와서 국회에서 그걸 설명을 못 하지. 어떻게 설명해? 그럼 증거도 설명해도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전 거 그 윤관석 의원 거 뭐 저기 그 전에 누구야? 그 또 민주당 의원 갑자기 그 돈봉투 부스럭 그거 다 피의사실 공표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도 보면은 뭐 약간 어감 같은 게 너무 세잖아. 아이 뭐 그러니까 표정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한동훈 장관 작정하구나. 진짜 작정을 했더라고.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이번 그 관련해서 지금 처음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계속 뭐 부인해 왔지만 제가 보기에 혐의 입증이 거의 다 끝났다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백현동은 이제 뭐 원래 그랬잖아. 근데 나 참 재밌는 게 오늘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소설이라 그러잖아. 다 나는 관계 없다. 나는 몰랐다. 근데 그러면 지금 밑에 구속돼 있는 사람 유동규부터 시작해서 뭐 이화영부터 모든 사람들 구속된 거 다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가공의 진실이니까. 다 풀어줘야 돼. 말이 안 되지. 지금 몇 명이 구속됐는데 아니면 자기만 몰랐거나. 다 근데 그 구조가 말이 안 되잖아. 김용도 오늘 저 검찰은 12년 구형했더만.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뭐 이화영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김만배 뭐 거기도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 없으면은 뭐 김만배도 사업 잘했네 그러면. 그렇지. 잘못한 일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만큼 검찰이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법조인이라고 하는 아까 박주민 의원 앞에 저 한동훈 장관 앞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 논리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아니 세상에 성남시가 그만큼 이익을 얻었는데 거기에 그 얘기잖아요. 백현동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 이익 얻은 거 하고 성남 도시공사 빠진 거가 어떻게 배임이 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거에 진짜 빵 터졌는데. 그게 무슨 그거 잘못 들으면 헷갈리다 근데 또. 맞는 것도 근데 아니잖아요. 야 그거를 뻔뻔 그러면서 성남 FC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동일시해서 쓱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자기 같으면 뇌물 공여를 했을 거라는 뭐 이런 말까지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뇌물 공여를 했을 것입니다. 참여했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형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제 영장체질심사가 열려서 구속이 된다 치자. 요거 하기 전에 오늘 맞아 지금 거기 또 여의도 난리 났더만 개딸들 때문에. 지금 거길 출입이 안 돼요. 나는 기사 좀 올려주세요. 나는 근데 생각보다 숫자가 적어서. 개딸들? 적죠 생각보다. 오늘 적더라고. 얼마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시위대 국회 진입시도 이게 무슨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때 생각나. 트럼프 저거. 그러니까 그 트럼프 때는 보면 다 건장한 막 백인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막 소 막 가면 쓰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개딸들은 그렇지 않아. 잘 보세요. 그 다 대충 중년 여성들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아서 물리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아예 원천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국회 주변을요. 그게 한 4km 될 걸요. 버스로 다 막았어 그냥. 버스가 돌아가면서 이게 버스로 산성을 치고 그 출입이 안 돼서 뭐 하여튼가 밤에 이제 또 우리 뭐 최고위도 한다 이러는데 최고위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못 가. 이 방송 때문에도 못 가고 못 가. 근데 아까 저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아까 막 계속 생중계 됐잖아. 국회 그 상황 조그맣게 저기 개딸 상황 이렇게 해서 되는데 거기가 주최 측 추산도 10,000명이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추산 3,000명이야.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원래 국회 이렇게 포위한다 그랬잖아. 10만 포위설. 10만 뭐 인간 띠 있게 하는데 10만이 곱하기 100을 해도 안 돼요. 인간 띠를 어떻게 그렇게 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소수의 강렬한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론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딱 보니까 뭐 100만이나 했던 사람 MBC 사장 한번 했죠. 그치, 딱 보니 100만.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라는 숫자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화면에 아예 그냥 꽉 차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가 돼야 100만 정도 나오겠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시위대 뭐 국회 진입 시도 어쩌고 저렇게 착 난리를 치는 게 저는 참 그래요. 저 개딸분한테 미안한 게 저게 민주당 지지율 계속 깎아먹는 짓이거든. 그렇죠. 계속 깎아먹는 짓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맞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기 그 있잖아요. 저기 그 누가 그랬지? 무슨 사무총장이 그랬잖아. 저기 색출해서 강의원 강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치 생명 끊는 거야 이제 그 저 가결표 찍는 사람들.
이 사람 저 90년대 학생 운동하다가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한 20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아직도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색출을 뭐 말이 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말을 했잖아요.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말까지 했는데 무섭더라고. 예, 무서운 얘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이 있다는 거였어요. 1번은. 그리고 무조건 부결이다. 무조건. 그다음 두 번째는 색출할 수 있다. 부결되고 그 얘기는 자기는 누가 찍을지 안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표 찍을지 안다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부결된 다음에 이제 드러내고 이재명 유일체제로 간다. 그걸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두 표지만 어쨌든 역사가요. 아주 작은 차이로 이렇게 확 바뀌어요. 야, 그러니까 0.73% 포인트. 되게 그 뭐라 하지 약간 드라마틱하더라. 네, 그런 거예요. 149라고 하는데 네. 진짜 드라마틱하더라. 네, 바이든도 트럼프 이길 때 진짜 그만 조금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두 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148이면은 되는 건데 149가 나왔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색출이 쉽습니다. 30명이 안 돼요. 색출 쉽지, 색출 쉬워. 이미 리스트가 돌아. 한 28, 그러면 9 뭐. 실제로 찍었던 안 찍었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분풀이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결이 됐으면 좀 웃으면서 색출할 수 있는데 가결이 됐으니까 죽었네. 부결은 한 10대 때릴 걸 가결돼서 500대 맞을 거예요 지금. 그럼 못 견뎌요. 심지어 부결했었어도 그러겠네. 게다가 이제 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비자발적 정계 개편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발적 정계 개편의 주인공. 맞잖아. 그러네. 네. 비자발적. 비자발적. 우리 쪽으로 굳이 안 와도 좋아요.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단일 대오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의원이 최소한 30명이 된다. 그랬을 그러네. 때 민주당의 전체적인 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전국 표 득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례로 치면요 한 3석이 날라가요. 그러면 그걸 지역구로 환산해 보면요 최소 15석이 날라가요. 야, 이게 되게 또 정치적으로 재밌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그 표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 막 가표가 한 180표 나왔어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요. 민주당이 정신 차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맞아. 질서 있게 막 합니다. 야 우리 전당대회까지는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서 뭐 김부겸이든 누구든 이런 무섭죠 우리가.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 분석을 했어야 돼. 숫자에 또 이 숫자를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150도 안 됐어. 우리가 박진장가 안 와갖고 150이 안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딱 그것도 아니고 딱 한 표 더 내서 아까 왜 표 이거 가냐 분야 갖고 뭐 했잖아요. 또 그거 갖고 난리칠 뻔했어. 가하고 점 옆에 하나 더 찍은 거 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 같은데. 148이었으면 또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했겠냐고. 그게 147이었어 봐. 이거 어떻게? 야 그러니까 445 개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숫자네. 역사적인 숫자예요. 149. 아무도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149라는 이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가 갖는 의미가 이재명 악감내가 아니라니까요.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야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형 말대로 진짜 압도적으로 뭐 180, 뭐 200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형 말대로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이 우리가 X되는 우리가 놀래는 상황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친명이 완전 빠그라지는 거고 그거는 말 그대로. 야 민주당 저력 있네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근데 149면 지금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여전히 거지. 친명이 중심이고 네. 이제 색출 작업이 시작되면서 색출.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하기 더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비자발적 정계 개편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잖아. 야 이거 딱 써놔야겠다. 비자발적 정계 개편의 주인공. 아 이거는 거의 썸네일 제목 수준이에요, 형님. 자 우리 저희 벌써 동시 시청자 수 2,500명 넘었어. 우리 한 거 중에 지금 한번 치고 있는데 나이스. 오늘 뭐 한번 가봅시다. 운동하세님 판사님 앞에 가는 게 일이 힘들 줄이야. 국힘은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큰 부담을 가진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저렇게 망가지는 걸 국민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니들은 뭐가 낫냐는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우리는 뭘로 보여드려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국회 소수 의석이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넘어온 거 방어하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국민들께 무슨 메시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하나 남았느냐? 공천입니다. 공천. 민주당은 뭐 단일 대우도 뭐고 간에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지금 현역 위주로 또 공천할 거예요. 보던 사람 또 나옵니다. 5선이 6선하고 4선이 5선하고 뭐 3선이 한 번 쉬다가 또 안모씩 6선하고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우리는 그 나물에 이제 그 밥이면 안 되지. 21대 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21대 국회 오늘도 보세요. 양이원영 의원 등등 어떻게 국무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고 진짜 그 목청 좋더라. 최악의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잘못한 거죠. 서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저희가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께 적어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총선에서 그래도 저희가 좀 희망적인 결과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변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그렇죠. 느끼거든요. 일은 사람이 하니까요. 저 사람이 일을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체포동의안 관련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